능숙하게 가재 같은 것을 손질하고 있는 드워프. 등의 내장까지 손수 제거하는 것을 보니 새우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탄생한 전골. 의 정체는 사실 으슥한 구멍 속에 서식하던 큰 전갈이었습니다. 일단 맛있다니 넘어가긴 하겠다만 이 파티는 대체 왜 던전들의 마물들을 먹게 된 걸까요? 아니, 이 하프엘프의 반응을 보면 마물 요리가 보편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던전 최신부에서 드래곤을 만난 라이오스 파티. 나름 준비를 하긴 했지만 부족한 식량으로 공복 상태였던 파티원들은 평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전멸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전멸 직전 라이오스의 여동생 파린의 마법으로 던전에서 텔포되긴 했지만 파린은 드래곤 뱃속이라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ここにもいなくて食われたんだ。ドラゴンの腹の中で魔法が効かなかった。 당장 파린을 구하려 했지만 짐과 장비는 전부 던전에 두고 몸만 온 데다가 함정 해체 전문가 칠차크 역시 불량 배분을 위해 파티원 둘도 탈주해버렸다는 암담한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한시 바삐 파린이 소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했기에 이들이 택한 방안은 바로 던전에서 자급자족을 하기로 하는 것! 엘프인 마르실은 극대노를 하며 반대를 하지만 생또라이 라이오스를 막을 순 없었죠.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고요. 어찌어찌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주먹구구식인 이들 앞에 던전 마물식의 고인물 센시가 나타나서 요리를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비주얼과 냄새 그리고 맛있다는 반응까지 슈발 무슨 저딴 걸 처먹냐? 는 반응에 마르실도 먹어보고 나선 괜찮은가 보네요. 아무튼 라이오스 파티가 레드 드래곤에 먹힌 동생을 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마물 요리 연구가 센시는 레드 드래곤을 요리하기 위해 파티에 합류하게 됩니다. 俺はもちろん喜んで。料理するのは長年の夢だったのだ。それは食ってもいいものなのかと思わなくもなかったが、誰も何も言わなかった。 던전밥은 단순한 이세계물이라기보단 쿠르쿠르 같은 고전적인 감성의 정통 판타지 만화인데요. 재미를 위해 요리와 음식을 통한 현대적인 감각을 잘 버무린 수작입니다. 첫째, 독창적인 컨셉과 세계관. 던전밥의 가장 큰 매력은 몬스터를 식재료로 활용한다는 신선한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한 기발함을 넘어 몬스터의 생태와 요리 과정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디테일이 돋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걸어다니는 버섯으로 전골을 만들거나 올레매 흙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장면 는 창의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설정은 위저들이나 울티마 시리즈 같은 고전 RPG에서 영감을 받은 세계관과 잘 어우러져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캐릭터들의 매력인데요. 캐릭터들의 각각 매력도 만화의 유지력에 큰 보탬이 됩니다. 주요 캐릭터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요. 라이오스의 마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인지 광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똘끼와 그 상상을 그 현실로 만들어주는 센시, 그리고 상식인 포지션의 마르실과 칠책의 투코미까지 일행간의 유쾌한 티격태격은 코미디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해주죠. 참고로 마르실의 경우 몸으로 하는 개그를 죄다 담당하고 있어서 험하게 굴려지는 모습이 꽤나 개그 요소입니다. 인간 피부에 씨앗을 심는 식물에게 잡히거나 맨드레이크의 비명을 듣고 맛이 가거나 하는 등 던전 내부에서 흔한 일상인데다 시체만 있으면 살아나는 세계관이라 동료들이 딱히 걱정도 안 하죠. 어느 정도 챙겨주긴 하지만 또 그때마다 라이오스가 똘끼를 보여주는 게 문제지. 다음은 작화와 연출인데요. 요리 만화의 기본답게 역동적인 작화 그리고 세심한 연출도 돋보입니다. 트리거 특유의 장점이기도 하죠. 마물 요리 장면은 침샘을 자극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되며 전투씬도 생각보다 박진감 넘칩니다. 특히 크라켄이나 레드 드래곤의 대결은 긴장감과 감정선을 잘 살려낸 명장면으로 꼽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요리 만화가 아닌 나름 정통 판타지 만화라는 것을 새삼 실감시켜주기도 하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꼽혀지는 단점은 느린 전개입니다. 초반부는 몬스터 요리와 생존에 집중하며 다소 느리게 진행됩니다. 이는 원작의 여유로운 템포를 반영한 거지만 빠른 전개를 선호하는 시청자에겐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스토리가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라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취향을 탈 수 있는 소재라는 건데요. 마물을 먹는다는 설정 자체는 신선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파이라던가 바실리스크 요리는 진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요리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 갑옷굴이라던가 크라켄 기생충구이 같은 장면은 혐오감이 좀 유발되었습니다. 뭐 갑옷찜은 조개 요리 같고 기생충은 장어구이처럼 그려지긴 했다만 그래도 이세계 식당처럼 식사하면서 보기에는 글쎄요. 아무튼 먹방과 판타지를 동시에 즐기지 않는다면 몰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평으로는 던전밥 애니메이션은 판타지 모험에 먹방이라는 색다른 요소를 더해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유머와 따뜻함 그리고 후반부를 가면서 약간의 쓸쓸함이 공존하는 스토리는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트리거의 뛰어난 제작 퀄리티와 원작의 매력을 잘 살린 덕분에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애니로 평가받습니다. 시즌2 제작도 확정된 만큼 앞으로의 전개도 기대되기도 하고요. 이세계 식당에 이은 이세계 먹방 시리즈 3부작 중에 두 번째 이야기 던전밥은 라프텔은 없고요. 넷플릭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밑에 링크를 들어가시고 할인 코드 NZVEZ를 입력하시면 넷플릭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애니메이션을 앞으로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불법 사이트를 들어가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보자고요. 합법적으로. 추가로 구독자분들을 위해 첨언을 하자면 센시의 미국 담당 성우는 조성원 씨인데요. 네, 이분 맞습니다. 이라고 불리는 그 덕후분이시죠. What is wrong with you? 그리고 마르실의 성우는 샘본기 사야카인데요. 바로 저희 채널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보치더락의 히로이키 고리를 연기했던 분입니다. 모지장 간발해.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이것도 너무 현대적인 터치가 들어갔고 이세계 요리의 낭만적인 요소만 강조된 것 같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